스폰서셔야 돼요. 파일이. 그다음에 누가 휴무 신청하고 무조건 다 받으시고. 따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어디로 지금 전화를 시켰는데 파일이 어디로 지금 처박혀가지고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일단 그룹은 만드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오늘 뭐 교재를 공유를 해드린다든가, 그다음에 추가로 숙제를 낸다든가, 그다음에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제 다 여러분 가입하신 그 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앞으로는 이제 밤새도록 보시거나. 그 그룹에서 또 바로 이게 메신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입은 전부 다 됐나요 이제? 선생님 어떻게 가입됐나요? 아직 하고 있나요? 설정 중이 엄청 오래가네. 예, 공부 좀 하다가 이렇게. 자, 폰 좀 덮어놓으시고요. 진도 나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교신을 하면서 교재를 공유하고 뭐 질문, 문답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 기본 이제 우리 기본 준비는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이건 다 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가고, 이건 다 됐죠. 이건 끝까지 갔으니까 이건 덮어버리면 이제. 자, 아까 제가 추가로 준비한 것 중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강의로 준비한 게 그 구글에서 그 아까 얘기했죠. 필요한 요거 이제 다음 주에 그 노트북 갖고 오셔야지 실습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하나도 지금 우리 주 선생님밖에는 노트북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실습하긴 그렇고요. 다음 주에 오면은 오늘은 그냥 잠깐 그냥 맛보기만 해서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좀 실제로 하는 거를 좀 잠깐 할게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롬이라는 그 웹 브라우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웹 브라우저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저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삼각문이가 되겠죠. 이거 크롬이라고 해요. 얘를 깔면은 얘는 그 단순히 웹 브라우저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저 안에서 다 굴러가요. 쉽게 말하면 문서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 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던 설문지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다 제공되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까지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내가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의 개념을 이제는 인터넷을 그냥 펼쳐보는 어떤 그런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풀 패키지 작업 도구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셔요. 그게 크롬입니다. 그래서 설치는 익스플로러밖에 여러분이 안 깔려 있으면 처음에 시작은 다 익스플로러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 구글 창에 검색창에 가가지고 구글 크롬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대로 설치하시면 돼요. 그대로 설치만 하시면 되고요. 설치한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번호 꺼내세요. 그러고 나서 크롬이 갖고 있는 기본 기능 말고 거기에 내가 이제 추가로 다른 추가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확장해서 쓰는데요. 그걸 쓰는 데가 이제 웹 스토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깔았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따라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 여태까지 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제 썼었어. 근데 크롬에서도 익스플로러 써야 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게 이제 은행 결제, 관공서 가서 나의 개인정보 집어넣고 그럴 때, 뭐죠? 아까 얘기했던 무슨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뭐 공인인증서를 써야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크롬에서 익스플로러 모듈로 갖다 띄우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크롬 안에다가 익스플로러 불러놓고 그 안에서 익스플로러 쓰듯이 똑같이 쓰면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굉장히 길게 나올 때 이거를 아주 짧게 단축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뭐 기사가 막 어지러운 광고들이 막 뒤섞여 있을 때 그 부분 싹 긁어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그다음에 광고들 막 무분별하게, 특히 막 무슨 썬데이 서울 막 이런 데 가면 막 배불뚝이 광고, 무슨 뭐 이빨 썩은 광고 막 정신없이 나오잖아요. 막 혐오스러운 싹 지워버리는, 아니면 아예 안 뜨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광고 차단들도 있고요. 메모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실제로 여러분 PC를 가져오시면 실제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구글을 깔게 되면 그런 면에서 되게 좀 편안한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툴들을 여러분 쓰게 됩니다. 자, 페이스북 하고 계시죠? 네. 주로 어떤 용도로 쓰세요? 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네. 그동안에는 별로 개인으로 만든 거는 있는데요. 네. 거의 사용 안 하는데. 아, 개인 거, 예, 주용육 거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만드는 거 회사에서 쓰려고 따로 만들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아, 그거를 만들고. 페이지를 만드셨어야 되는데 회사 이름으로 사람을 하나 가상의 회사 이름 친구를 하나 새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 개념을 잘 몰라요. 개념을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페이스북을 하실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남은 시간 후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페이스북에 광고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맨 밑으로 가보시면 페이스북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꼭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페이스북의 약관이에요. 약관. 무슨 페이스북에 무슨 뭐 약관을 읽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이렇게 좀 짧은 메뉴들 이렇게 하단 쪽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회사 소개부터 시작해서 광고 만들기, 페이지 만들기, 개발자, 사용자 정보, 채용 정보 이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거기서부터 꼭 약관이라고 있거든요. 약관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서비스를 쓸 때 어떤 걸 당신들하고 약속을 하겠다라는 그 일종의 약관, 서로 간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보험 줄 때도 내가 어떤 걸 보험을 들어주고 어떤 걸 보험을 지불하겠다, 그 보험 약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페이스북도 똑같아요. 내가 이런 서비스를 공짜로 쓰는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서로 약속하겠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어지럽죠? 다른 것보다도 여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페이스북이 회원님이 여러분이에요. 이용자, 유저가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모든 콘텐츠와 정보의 소유권은 물론 당신에게 있습니다. 공개 범위 및 앱 이것들은 다 이제 건데, 자 보면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지적 요소상이 제공되는 콘텐츠, IT 콘텐츠라고 하는데, 너무 키워버린 이것도 이게 지금 쪼개져서 안 보이네. 너무 길죠? 브라우저를 줄이면 안 되나요? 긁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를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 차라리 그냥 메신저로 보여드리는 게 나아요. 컨트롤링 쓸수 없나? 컨트롤링 크게 줄게. 이거 어지러워. 저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구글 드라이브를 까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요거 있죠. 얘를 이용하면요. 볼트 열심히 만지세요. 무서워서. 자, 구글 이 드라이브를 하시면요. 여기 구글에서 아까 제가 문서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다음 주에 실습하는 걸 하고요. 문서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도 있고 문서, 구글 문서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요. 문서 누르시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HW 같은 파일, 문서 파일 착성창이 떠요. 예, 그리고 똑같이. 그럼 여기다가 아까 제가 카피해 놨던 거 컨트롤 V로 해서 붙이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카피했던 거 문서를 그대로 끌고 가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크게 보여주려는 게 목표겠으니까 이 전체를 조금 더 폰트를 키워볼게요. 11포인트를 한 24포인트까지. 됐죠? 이제 좀 보이시죠? 보시면 끝까지 잡아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뭘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 컨텐츠에 대한 정보 공유 이 부분 좀 의미가 있어요. 회원님이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모든 컨텐츠와 정보의 소유권은 회원님한테 있으며 공개 범위 및 앱 설정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는 방식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린 글을 누구한테 보여줄 건지 어디까지 보여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겁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 및 앱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이 페이스북에 부여된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올린 글이고 내가 올린 사진이지만 올리는 경우에 페이스북한테 이런 권한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무슨 권한? 회원님은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게시하는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양도성,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계약 용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재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전 세계 라이센스를 페이스북에 부여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말 해석이 조금 어정쩡하게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내가 올린 글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고 다시 한번 그거를 쓸 수 있는, 전 세계를 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페이스북한테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소유권은 당신 겁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북한테 무제한의 사용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내 사진을 갖고 가서 어디에 노출시키거나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내가 물론 뭐 제한할 수 있지만 요거는 전체 공개할 수 있어요 라고 내가 허용해주는 순간 페이스북이 그걸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으니까요. 사용권을 페이스북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페이스북이 왜 내 걸 함부로 갖다 써요 라고 하는데 약관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광고 같은 거 나오죠. 광고에 보면 누구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광고에 뜨는 거 있죠. 누구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그것도 다 저기에 동의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뭐뭐한 행위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그 정보를 갖다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페이스북이라는 그 공짜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내가 동의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4조인데 4조. 요것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경고 한번 줬어요. 자꾸 제 답변하게다가 이게 상업적 광고를 어지러운 것도 막 사진까지 지금 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계속 제 답변에 올리는 분이 계셨어요. 어제부터 이틀 동안 제가 정중하게 그만 좀 보내시라고 지금 잘라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페이스북에 가입하실 때는요 요거에 대한 약조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페이스북 사용자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 이게 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실명과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같은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강제하는 건 강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페이스북이 뭐 주민등록 정보 다 확인해가지고 이거 가짜 아닙니까? 이거 따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준수해야 될 약정이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지 마시고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정을 대신 만들지 마세요. 개인 계정을 2개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주 선생님 만약 주로 만들고 이번호 만들잖아요.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회원님의 계정을 비활성화한 경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어떤 이유든 간에 당신 2개를 가짜 계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각각 잘라버린 거였습니다. 중단시켜버리는 거였어요. 그런 경우에 회원님은 허가 없이 또 다른 계정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상업적 이득을 주된 목적으로 개인 타임라인을 이용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경우는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이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주 승용은 내가 쓸 수 있지만 이가와 전화번호가 틀린 건데. 이가와는 실명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경우 이건 모두 다 페이스북 상업적 목적으로 봅니다. 브랜드, 상호, 단체명, 조직명 이런 거 쓰는 것들을 모두 다 상업적 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그 페이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그냥 무제한. 14세 미만 아동은 페이스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13살이에요. 우리나라는 14살입니다. 성범죄 합수. 요거 중요합니다. 4조까지. 그러니까 요거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마구 만들었어요. 마구 광고용으로 막 페이스북에 개인 타임라인을 막 광고 막 도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용 약관으로 보면 다 위배예요. 페이스북 이용 약관으로 보면. 그래서 페이스북은 어느 순간 다 잘라버리거나 그렇게 계정을 막 5,000명 친구 사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스톱시켜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기 때문에 약관 위배한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앞으로 페이스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광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이번 29기 모집을 위해서 광고를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사실 사람 모으려고 광고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름아름으로 추천받는 분들, 소개받는 분들 정도 이렇게 모아서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하는 곳이라서 무슨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면 막 여기저기 광고를 때려가지고라도 이렇게 사람을 모으겠지만 그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광고를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한번 이번에 광고 효과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 전파가 되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번 내봤거든요. 결과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내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노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작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잠깐 보여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는 광고 관리자라는 항목을 보면 광고 관리하기 항목에서 나오는데 광고도 개인이 자기 개인 이름으로 관리를 하는 게 있고 비즈니스 관리자라고 그러고 광고만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을 또 별도로 또 페이스북이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광고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아예 업을 삼아서 특히 이제 어떤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 혹은 내가 이제 페이스북을 알다 보니 뭐 친구가 내 것도 좀 해줘, 내 것도 좀 해줘, 우리 것도 좀 해줘 이런 것도 있죠. 모르니까 알고 해보고 싶어 해보고는 싶은데 모르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페이스북 광고를 공부하면요 제 주변에서 야 그거 어떻게 광고하는 거야 물어보는 사람 많이 생겨요. 실제로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광고를 이렇게 하면은 파워 에디터라는 하나의 광고 관리 툴 도구를 페이스북 제공을 하는데요. 그걸 가지면 내가 어떤 계정이든지 어느 페이지든지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리는 글들을 홍보를 하거나 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홍보하거나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 가지고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누구 건가요? 에디터 광고 관리하기 개인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계정을 가야 되는데 이거 줄여야 되겠네요.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 개인 계정 말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나오냐. 좀 숨어버렸어요.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자, 저희가 소셜스쿨이라는 광고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에서 한 며칠 광고를 좀 해봤었거든요. 돈은 하루에 1,000원부터 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는 그렇게 비싸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보통 단순 노출만 시킬 때는요, 그냥 한 번 노출하는데 1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1,000명의 타겟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내 고객으로 1,000명 정도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1,000명한테 1,000원 한 번씩 보여주는데 1,000원이면 돼요. 그리고 딴 데 안 싸요. 그냥 내가 정해놓고 맞춤 타겟이라고 그러는데. 진행된 거 위주로 하나 볼까요? 얘 하나 진행됐네요. 광고가. 사례를 보면 여기 좀 넘쳐가지고 좀 삐뚤어졌는데 보면 요거 좀 보시면 돼요. 69,000원을 광고비로 쌌는데 8,300명한테 도달이 됐대요. 실제로 읽어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2번 읽었든 3번 읽었든 한 사람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한 8,400명 정도한테 도달이 된 거고요. 그 결과로 게시물에 참여한 사람이 310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7만 원을 드렸더니 그 중에서 내 광고를
읽었거나 노출해서 한 번 눈길이라도 줬던 사람이 거의 8,400명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7만 명, 이거 7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거 좀 작아서 7,000명으로 쳤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비용이 얼마 된 거예요? 10원. 그렇죠? 자, 그 10원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다시 310명 정도가 그 7,0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절반 좀 뭉친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건 뭐냐면요. 저 광고는 이제 뭘 걸었냐면 이러이러한 수업이 어디서 과정이 열려요. 여기에 대한 안내문을 보실 분은 여기 링크를 보세요. 라고 해서 링크 아까 얘기했던 슬라이드에 링크 하나를 갖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 링크까지를 클릭하고 들어온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310명이에요. 요거에 그럼 요거를 보통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오는 비율. 요게 이제 전환이거든요. 우리가 목표했던 건 마지막 그 안내문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자, 요게 이렇게 온 겁니다. 310명이 실질적으로 이 광고 노출에 의해서 우리 교육 과정을 요거 받으러 온 거예요. 보러 온 거예요. 받으러 왔는데 다운로드까지 안 했더라도 그걸 보려고 310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광고비를 한번 따져보세요. 20원. 네. 310명이 여기에 오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200원 정도. 그렇죠. 200원이지 한 300원 정도. 3, 4분이니까 300원이 잘 안 되죠. 한 200원은 좀 넘고요. 2, 3분이니까 한 200, 2, 30원? 네. 200, 2, 30원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내 광고를 한 사람한테 뿌려낸 겁니다. 이게 비싸냐 싸냐는 그 다음 문제죠. 만약 이 광고를 보고 다 한 사람이라도 만약 그 신청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50만 원짜리 과정입니다. 물론 인건비가 뭐 무슨 이거 다 공제하면은 실제 이득은 그 중에서 뭐 얼마 정도겠지만 우리가 쓰는 돈은 7만 원. 만약 그 50만 원 중에서 다 이거 비용 빼고 나서 최소한 7만 원만 남았어도 어때요? 이 광고는 거의 10,000명한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잡아낸 거예요. 실제로 미안하지만 이 광고에서 그 1,000명한테 노출시켜가지고 한 명의 그 액션을 일으키는 게 성공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10,000명한테 노출시켜서 만약 10명을 잡아냈다고 하죠. 대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310명이 끝까지 클릭까지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누가 클릭을 하는지를 앞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DB로 남겨놔라라고 내가 요구를 하고 그걸 박아놓잖아요. 그걸 추적기를 달아놔요. 그러면 그 추적기를 통과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그대로 복선하게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는요. 여기 누군지 모르는 8,000명 중에서 310명만이 왔잖아요. 다음번 광고를 할 때는요. 이 300명한테만 광고 때리면 된다니까요. 이번 19기 그 안내문을 보러 왔던 사람이에요. 20기 낼 때는 저 사람들은 지난번에 못 간 게 아쉬울 거 아니에요. 아 그때 한번 내가 이거 봤는데 시간이 안 됐거나 뭐 또 비용이 어쨌거나 하여튼 무슨 이유 등을 요거까지 와서 봤는데도 안 온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을 또 찾으려고 돈을 써보세요. 그래서 7만 원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 20기 모을 때는 이거 7만 원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분들한테 300원만 쓰면 된다니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00명한테만 지난번에 19기 때 오시려고 하다가 못 오셨잖아요. 다시 이번 20기 엽니다 라고 광고를 쏠 수 있다니까요. 7만 원 쓸 돈 가지고 이분들한테 몇십 번씩 보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하죠? 300원? 1,000원만 써도 3번씩 보여줄 수 있잖아요. 3,000원 쓰면은 9번 보여줄 수 있고요. 한 번 노출됐다고 해서 액션 안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데까지 드는 그 노출 수가 20몇 번이라고 할까요? 16번이니까 20몇 번인 것 같아요. 어떤 액션을 실제 하는 데까지 노출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쓸 돈을 가지고 이미 타겟팅 된 그 사람들한테만 몰아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헛돈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의 특징은 돈을 쓰면 쓴 만큼 그 결과 데이터를 내가 DB로 남길 수 있고요. 그 DB로 남은 걸 가지고 그 다음번 광고에 그 사람들만 직접적으로 타겟팅해서 광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던 네이버식 광고 있잖아요. 예산 딱 올려놨다가 소진 딱 되고 나면 흔적도 사라져요. 누구한테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클릭이 몇 번 일어났다고만 데이터를 주는 그런 광고의 시대로부터 벗어나요. 페이스북이 24시간 실명으로 로그인하고 이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좀 더 이게 무기를 좀 더 갖추고
무기를 제 노트북에 깔아놓고 나서 한번 일을 좀 같이 해보자고. 월요일날 이 시간에 오시는 게 참 힘드신 건줄 아는데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2주 세프 아니야 빡세게 하면 3주차는 가끔 또 이제 백처도 한번 하고. 자, 늦은 시간이라서 오늘은 어떻게 뭐 뒷부리 하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